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구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익산의 레드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메디노도 3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4개 기업의 투자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습니다. 익산시와 레드바이오 기업의 투자 협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메디노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디노는 오는 2027년까지 익산 제3일반산단 9,910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꼭 사람한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동물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익산시에는 4개의 레드바이오 기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배양 적혈구 개발기업 레드진, 천연물 바이오 제품 생산기업 JBK랩이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업체의 투자 금액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100억 원, 레드진 69억 원, JBK랩 1000억 원, 메디노 150억 원 등 모두 1319억 원입니다. 이들 업체가 제3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르면 2026년부터 24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됩니다. 특히 레드바이오 기업이 익산에 몰리며 연구개발과 관련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익산에는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가 조성돼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원광대병원 등 의료계와 협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시 핵심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익산이 바이오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의 바이오 특구 지정 발표를 앞두고 전략적 MOU를 체결한 전북자치도와 충북도. 익산의 레드바이오 기업들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 특구 지정까지 이뤄진다면 오송과 익산을 잇는 레드바이오 산업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시의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해 익산역 광장이 빛의 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역 동부광장 570제곱미터에 프로젝터 2대, 동작감지 센서, 스피커가 설치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월을 활용해 익산의 역사와 현재를 빛과 보석으로 표현하는 아트 캔버스인 익산이 운영됩니다.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은 익산만의 10대 명소를 발굴해 도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야간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조성지인 익산역 광장은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익산 주얼리 특화단지가 산업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유주얼리 특화단지가 이같이 선정돼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얼리 특화단지는 올해 온라인 상거래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디지털 마케터, 라이브 커머스 심화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영농 폐기물 발생량과 수거 처리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처리 예산 지원과 수거 보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영농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7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여름 익산 북부권이 수해를 입었을 때 범람 위험이 높고 병목 현상도 심해 남포교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되지 못해 재가설이 벽에 부딪혔는데 5개월에 걸친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남포교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급컵으로 위험했던 접속도로 선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1980년에 만들어진 길이 150m의 익산 난포교. 성당포구와 용안습지를 가기 위해 이곳을 이용해야 하지만 폭이 3m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합니다.
특히 산북천 제방보다 낮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는 범람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난포교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강 배수 영양구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안전등급 B등급으로 발목이 잡혔던 상황. 지난 2월 주변 13개 마을 주민 95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요. 기관에서 다 나와서 약속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렇게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업무 조정서 체결에는 용안면 수해대책위원회와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참여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난포교를 금강 배수 영양구간 정비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재가설에 필요한 국비 투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난포교가 이제 그 재가설의 필요성은 어느 기관이나 그동안 이제 다 인정을 했던 바이고요. 작년에 그 홍수 피해 난 것도 보니까는 정말 그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난포교와 이어지는 접속도로를 개선하게 됩니다. 급커브를 없애 통행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협의사항은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230억 원 이상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앞으로도 이게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여러 기관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포교가 다시 만들어지고 접속도로 선형도 개선되면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천재 주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웠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 관계기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44년 만에 재가설되는 난포교. 새롭게 만들어져 개통되면 주민들의 통행 안전은 물론 교통 흐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기업체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모현동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오는 11월에 완공 예정인 여성가족회관 다우리 1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세방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세방 이희순재단의 세방공간 조성대상지로 선정돼 7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인테리어 등 기자재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익산시가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170여 명을 지역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77개 농가의 작업 현장과 근로자 숙소를 점검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30여 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223명이 들어온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240명이 배치됐습니다. 익산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김충영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익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는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진의 중원금당지에서 기존 미륵사지 조사에는 없던 백제 사찰 건축 기법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흙과 깬 돌을 교차해 기초를 만든 것인데요.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출토된 유물과 토양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진행해 정확한 개축 시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륵사지 가운데에 위치한 중원금당지. 직경 2.2m에서 2.4m, 깊이 1.2m에 달하는 건물 기둥 기초시설인 적심시설 11개가 발견됐습니다. 흙과 돌이 고르게 섞여 있는 기단을 되파기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원금당지 서편 기단은 흙과 돌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습니다. 또 적심시설은 보이지 않고 많은 양의 기와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흔적들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익산 미륵사지 제19차 발굴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금당지 하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절개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내부 하강 조사를 통해서 금당지 주변의 자연지형과 그다음에 사역의 대지 조성 양상, 그리고 금당지 하부의 기초 구조와 내부 시설의 변화 양상을 토층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절개 조사하였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고요. 흙과 깬돌을 교차해 기단을 만든 것은 기존 미륵사지 조사에서 확인된 백제사찰 건축기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원 금당지 서편에서는 기와 등 유물이 출토돼 기존 기단 기초를 허물고 다시 보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조사단은 출토된 유물들을 토대로 기단의 개축 시기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원, 서원 금당지와 삼국시대 권위 건축물의 축조 방식도 비교합니다. 이제 석재, 토양, 그다음에 목탄 시료에 대한 연대 측정 등을 통해서 그 기단이 왜 개축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그 시기를 좀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로 새로운 백제인의 토목 기술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부상하면서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부터 2차례 방문해 시설 운영을 살펴보고 전국 모범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충남 당진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반다비 체육센터를 찾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센터는 VR 체험실과 수중 운동실 등을 갖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7,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계획 수립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2년 연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랑의 감자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 심은 감자를 수확하고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요. 한편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감자, 옥수수, 얼음물 나눔 행사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등이동 부녀회가 정성껏 마련한 물품으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부녀회원들은 직접 캔 쑥으로 만든 절편, 쑥썰기, 쑥가래떡을 비롯해 들기름과 참기름 등 꼼꼼하게 선별한 고품질 물품을 판매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수익은 이웃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